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지난 29일 울주군 신고리 사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동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최신 핵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전 안전성을 놓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번 화재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세울원자력본부는 인명피해나 방사성 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은 가동 2년도 안 된 신규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불량한 부품이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며 신고리 3, 4호기는 불량 케이블이 납품돼 이를 전체 교체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신고리 4호기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2019년 2월 운영허가 당시 조건부 운영허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방송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양의 정치적 참견 시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퇴근길을 책임지는 시사팩토리 100.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정치팩토리 SE 진행자 강승복입니다. 동남권 정치 전문 방송 정치팩토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항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네, 이양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이양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진짜 여름이에요. 어제는 30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네. 덥더니 오늘은 또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맞아요. 네. 일찍 나와서 반팔 짧게 입었는데 좀 춥더라고요. 또. 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양희 위원장님, 이번 주 울산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지난주 이항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에서 울산 대기지를 오염시킨 온산공단의 모 기업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이야기 제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모 기업이라고 열심히 표현했는데 이미 많은 언론에서 고려아연이라고 콕 찍어서 친절하게 보도하고 있어서 저도 네. 오늘 그냥 고려아연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네, 고려아연이 대기 측정치 조작 의혹을 넘어서 자가매립장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폐수 측정치 조작이랑 중대재해까지 부도덕한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30일 두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그렇죠. 나서도 네. 공장을 돌려서 울산 시민들의 빈축을 사다가 고용노동부 특별관리감독 진행 중인 6월 1일 공장을 또 가동하고 자체 안전진단하고 사과문도 발표했다라고는 하는데 네. 또 공장에 계신 분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전 공장을 중단한 건 아니래요. 그 사고 난 부분만 부분적으로 잠깐 멈춰놓은 거고 언론 네. 플레이를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끝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사과문을 발표는 했잖아요. 그거는 네.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속다는 그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려아연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고려아연은 2016년에 황산 누출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때도 사과문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보건 환경 분야에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울산 네. 시민들한테 그때 공언했었어요. 보건 환경 분야에 네. 5천억 원을 네. 투자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확인할 길이 없고요. 5년이 지난 지금 오염수 수치 조작, 관계 공무원 매수, 매립장 특혜 의혹, 그리고 여전한 중대재해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는 부도덕한 기업 그리고 관리감독 기관의 안일함, 관련 법령의 허술함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이번 사건의 계기로 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랑 상생하는 기업으로 좀 변모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이 궁금하시면 어제 진행한 정치팩토리 SE 다시 듣기를 추천드려요. 네.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이상범 처장님이랑 온산공단 주민이신 윤태양 씨 모셔서 같이 고려할 문제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게 했는데 되게 유익한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요. 유튜브나 정치팩토리 포털, 예. SE. 네네. 네. 유튜브나 포털을 검색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양의 정치적 참견 시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이번 정치적 참견 뭔가요?
역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29일 토요일 아침 9시 28분경에 울산 울주군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한수원 세율어문점 본부에서는 인명피해나 방사성 물질 누출 등은 없었다. 네. 원자료는 출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세율어전 측은 불이 발전소 터빈룸 안에 있는 여자기, 이게 전압조종장치예요. 네. 그 여자기의 부속기기인 컬렉터라고 발전기 회전자로 직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인데 네. 여기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정확한 원인은 제가 이제 보통 킨스라고 부르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여기 네. 사건조사팀이 와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재는 완전히 진압이 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거네요. 네, 사고 당시 상황을 짧게 네. 좀 브리핑하면요. 한수원은 29일 9시 28분 화재 발생 이후에 9시 48분경에 유관기관의 상황을 알렸고요. 네. 9시 56분이 돼서야 온산소방대 서생분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9시 또 그 동일한 시간이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요. 네. 10시 31분이 돼서 화재가 진압됐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신고리 4호기 핵발전소 터빈 개통 전압 조종 장치인 여자기 코일이 탄 것으로 추정되고 네. 한수원이 29일 열린 원전 운영 정보에라는 곳에 사고 네. 원인을 발전기 콜렉터 하우징 내부 화재 발생이라고 밝혔고 또 발전소 내부에 설치된 방사성 계측기 지시값을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 전후로 해서 원자로 발전 정지로 인한 외부 환경으로 방사선 영향은 전혀 없다. 그리고 원자로 출력은 4.9%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화재 중에도 발전소를 가동한 거네요? 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세월호 본부는 네. 5월 30일에서야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사실 내용은 열린 원전 운영 정보에도 못 미치는 5줄짜리 짧은 보도자료였고요. 네.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5월 29일 세월본부에서 제5회 어패류 방류 행사 개최 뭐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근데 네. 이 행사 홍보성 자료에도 못 미치는 이 보도자료하고도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른 네. 짧은 사건 사고 관련 보도자료를 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분노했었고요. 그랬군요. 특히 네. 신고리 4호기 화재로 고압의 수증기를 방출하면서 굉음이 발생했고 그 굉음과 수증기 방출을 목격한 주민들 사실 우리도 신문에 나온 사진 보고도 좀 네, 놀랬잖아요. 하얀 맞아요. 구름이 막 네. 크게 등장해가지고 근데 인근 주민들은 그걸 현장에서 목격하셨으니까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을 거고요. 네. 울주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환수원은 화재가 발생한 지 40분이 지난 10시 10분에서야 마을의 사고 내용을 방송을 했다고 해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눈으로 엄청난 수증기 방출을 목격하고 또 엄청난 굉음을 들었는데 이거 도망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은 방사능 누출 사고가 아니라서 이 사고 내용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 없다. 이거 주민 고지사항 아니다. 뭐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요. 네. 사실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코로나19 안내 문자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대한, 훨씬 더 위중한 신고리 4호기 화재 소식은 왜 안 알려주는 거냐라는 이 시민들의 항의가 전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탈핵울산 시민 공동행동은 네. 원자로 출력을 유지하지 말고 완전히 가동 정지 후에 조사를 착수하라고 사고 직후 성명을 통해서 촉구했는데 네. 신고리 4호기 수동 정지는 3일 뒤인 31일 밤 8시 20분에서야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신고리 4호기가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신 핵발전소잖아요. 네. 가동된 지 2년도 안 돼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사실 좀 충격이 돼요. 맞습니다. 충격적이에요. 맞습니다. 네. 사실 신고리 4호기는 APR 1400 모델로 2019년 8월 29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2년도 안 된 신규 핵발전소가 맞고요. 사실 새로운 핵발전소의 노후 원전도 아니고 그쵸. 신규 원전에서 네.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울산 시민들 더 많이 놀라셨는데 이 신규 핵발전소 터빈 개통 화재는 불량 부품 사용의 원인은 아닌지 많은 탈핵 운동 네. 의구심을 좀 활동가들- 가질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의심을 품게 하고요. 네. 실제 신고리 3, 4호기는 불량 케이블 납품이 돼서 이를 전체 교체한 이력이 있고 더 중요한 건 2019년에. 네. 누설이 반복되고 있는 가압기, 이 파일럿 구동 가압기 안전 방출 밸브
이 가압기가 네. 국내에서 처음 사용하는 설비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건설 초기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리 4호기 2019년 2월 운영 허가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운영 허가를 했었습니다. 조건부 운영 허가는 어떤 거예요? 제가 과거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이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2019년 2월 1일이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통 이제 원안이라고 하죠. 네. 이 원안위가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26번째 핵발전소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기습 결정합니다. 사실 탈핵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해서 24기로 늘리는 핵확산 결정을 한 건데요. 네. 아시다시피 울산은 인접한 부산에 이미 6개 핵발전소가 있고 경주에도 또 이미 6개 핵발전소가 있어서 네. 이제 정말 16개 핵발전소를 갖게 된 거죠. 신고리 3호기, 4호기까지 하면. 네. 그리고 또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가 있잖아요. 완성돼서 가동 중인 3호기, 4호기와 건설 중인 5, 6호기까지 하면 네. 정말 많은 핵발전소 16개가 모여 있는 건데 이렇게 부산과 울산은 400만이 넘는 인구 대규모 밀집 도시잖아요. 네. 지구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이렇게 많은 핵발전소를 지어놓은 곳이 없어요. 정말 유일무이해요. 그렇군요. 네, 심지어 이 2월 1일 열린 원안위는 원래 원안위 위원이 총 9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이제 사퇴하신 분도 있고 불참하신 분도 있고 해서 단 4명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합니다. 사실 4명의 원안위원 엄재식, 한은미, 김호철, 장찬동 이 4분이 네. 전 국민의 안전이나 110만 울산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기습 날치기 통과시키고 6개월간 시운전하고 9월경에 상업운전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원안위 의원이 9명인데 4명만 참석을 했어요. 이렇게 중대한 일을 과반수도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단 4명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조건부 운영 허가를 했다는 건 원안위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또 좀 인정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운영 허가 전에 모두 7차례의 원안위원회 보고를 거쳤는데요. 네. 경주나 포항 지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사실 울산은 활성 단층만 62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2016년 법 개정으로 중대사고 반영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반드시 진행해야 해요. 근데 네. 이걸 이걸 신고리 4호기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지진이나 방사능 누출 사고 같은 복합 재난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대비책도 없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가압기 안전 방출 밸브 누설 계속 누설돼요. 시험 때마다. 네. 그리고 화재 방호 안전성이나 동일한 모델인 신고리 3호기의 경락 건물에 공극이 있었어요. 네. 말이 공극이지 구멍이에요. 구멍. 거대한 구멍. 그래요? 거기로 방사능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수호기 사고 안전성 확보. 그러니까 이렇게 핵발전소가 여러 개 몰려 있을 때 한 네. 곳에서 사고가 나면 도미노처럼 연달아서 대형 사고가 그러네요.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리고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안에 네. 울산 시민 100만 명이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수원은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사실 만족하지 못했죠. 그런데 원안위는 조건부 운영화 그러니까 이걸 차차 운영하면서 다 수정 네. 보완해라 하면서 이걸 이제 허가해 준 거죠. 지적사항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근데 정부가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진짜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 들죠. 당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핵발전소에 울산의 신고리 3, 4호기 모듈을 수출을 해서 현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라카 원전은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사업으로 한전이 주 계약자고요. 사업을 총괄 수행하며 장기적인 운영 파트너로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랑 합작 투자 형태로 참여하고 네. 있는데 국내 기업이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제작은 두산중공업, 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그리고 시운전과 운영 지원은 한수원이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했는데요. 네. 이 건설 중인 아랍에미리에이트의 바라카 원전 3호기 경락 건물에 균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지 언론이나 현지 전문가들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된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똑같은 모델인 대한민국 울산의 신고리 3호기, 4호기가 제대로 잘 가동하고 있다.
라는 걸 이 바라카 원전 측에 보여주면서 네. 안심시키고자 했던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하죠. 사실 바라카 원전은 네. 2018년 3월에 완공했지만 장시간 검사랑 결함 개선을 위해 올해 4월에야 상업운전을 시작했어요. 올해 4월. 네. 네. 우리가 훨씬 먼저 했네요. 네. 근데 사실 신고리 3, 4호기는 사뭇 진행이 다르죠. 네. 울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성능 실험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일한 모델에서 동일한 과학기 안전 방출 밸브 누설도 있고 공국도 있는데 네. 바라카는 거의 3년에 거쳐서 이걸 수선하고 이제서야 안전성 검사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네. 대한민국의 울산 신고리 4호기는 조건부 운영 허가해주고 나서 가동하면서 고쳐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1호기는 운전 불허 판결 내리고 긴 시간 개선했는데 이 정말 울산이 한수원 성능 시험장이냐라고 얘기하시는 울산 시민들의 비판이 전 타당하다고 그러네요. 생각해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신고리 4호기는 조건부 운영 허가에 맞춰서 결함 개선은 끝이 난 거예요? 그랬다면 제가 오늘 참견 주제로 삼지도 않았겠죠. 네. 참 어떡해. 이번 네. 터빈 개통 화재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1차 개통의 가압기 밸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 파이럿 구동 가압기 안전 방출 밸브가 가압기 상부에 총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고온 과압 보호 기능이랑 급속 감압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설비예요. 네. 근데 한수원이 2020년 10월 9일부터 21년 2월 17일까지 진행한 1차 계획 예방 정비 기간, 그러니까 핵발전소별로 18개월에 한 번씩 이거 검사를 하거든요. 네. 완전히 정지시켜놓고 이때 작성한 정기검사 보고서를 제가 살펴봤더니 가압기 밸브의 고온 가압 보고 기능 점검 결과 이 파일럿 구동 안전 방출 밸브랑 스프링 구동 파일럿 밸브 2대가 네. 운전 제한치 허용 범위를 만족하지 못했다. 라고 그래요? 보고하고 있어요. 네. 한수원은 시험 실패를 선언하며 운전 제한 조건 불만 점을 인정했다라고 보고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이 한수원 정개검사 보고서 34페이지 35쪽에 이게 한수원이 시험 실패 이후에 12시간 이내에 운전 제한 조건 적용 모두 다 벗어났고 주 밸브는 개방 시간 확인 미수행했다고 기술하면서도 네. 한수원의 시험 실패에 따른 조치는 또 타당했다. 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네. 결함 인정, 뭐 시험 실패해도 신고리 4호기 운영은 타당하다라는 이 보고서 납득이 되세요? 납득하기 어렵네요, 진짜. 예. 네. 그러니까 탈핵 울산 이거 거의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생각 들던데. 그러니까 네. 탈핵 울산 시민 공동행동은 울산, 부산, 경주 지역 일부 주민을 포함해서 730명 가량으로 공동 소송단을 꾸려서 네. 2019년 5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하라고 행정소송 제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2월 18일 날 근데 이걸 기각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송 낼 자격 없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80km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청구도 이제 각하했는데 네. 이 사실 보면 이 내용 법령 비춰볼 때 자기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탈핵 울산 시민 공동행동은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 네. 원자력 안전법이 2015년 6월 개정되면서 중대사고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포함해서 운영허가를 심사할 걸 법으로 명시했는데 네. 재판부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에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걸 판단했지만 네. 운영허가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또 해요. 판결문에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결국 탈핵 울산 시민 공동행동은 네. 3월 8일 날 다시 항소를 결정하고 했고요. 지금 항소 중이고 재판 중인 겁니다. 이 사안이. 그렇군요. 고리는 사실 부산에 있잖아요. 월성은 경주에 있잖아요. 네. 가깝긴 하지만 사실 울산에선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데 바로 내 집 앞마당에 있는 울산 신고리의 이 화재 사고와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모호한 정기검사 보고서는 진짜 너무 좀 이해가 안 되고 시민들의 법감정과 무관한 법원의 판단까지 좀 듣고 나니까 불안감이 커지는데요. 아, 네. 제가 김우리 아나운서 눈망울을 보니까 네. 이 얘기를 더 해도 되나 싶을 만큼 불안감을 높일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우리 태풍 마이삭 있었을 때 네. 부산, 울산 지나면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핵발전소 내에 모든 발전소가 다 정지돼요. 고리 1, 2, 3, 4, 5기, 신고리 1, 2, 5기 다 정지됐거든요. 네. 그리고 영구 정지 중인 고리 1호기랑 정비 중이던 고리 2호기는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자동 가동돼요. 이건 내부 전력 멈췄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고리랑 신고리 핵발전소 송전 설비 침수돼가지고 네. 대규모 정전 사태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때 울산의 신고리 3호기 터빈 건물 지붕 손상됐고요. 그리고 신고리 3, 4호기 대기보조 변압기도 정전됐습니다. 한수원은 대기보조 변압기는 대기용 보조 설비라서 정상 운영되고 있다. 뭐 변명하기 바빴지만 네. 사실 이거 다 중대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신고리 3, 4호기 작년 7월 집중호우 때도 전기를 네. 외부로 송전하는 송전 설비 일부 이 스위치야드 관리동이랑 네. 지하이비 터널 침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핵발전소가 태풍으로 일시 정지되는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보니까 2003년 네. 9월 태풍 매미 때도 전부 다 정전 사고 아이고, 있었고요. 그랬군요. 네. 2014년 집중호우 때도 계속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엄밀히 따져보면 후쿠시마 핵사고도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자연재해는 있을 텐데 그러네요. 그때마다 이 핵발전소 어떻게 할 건지. 핵발전소는 이미 대안이 아니라 위협이다라는 게 좀 전 명백한 올해도 거 아닌가 싶어요. 장마가 더 이뤄졌다, 더 빨라졌고 또 폭염도 더 일수가 늘어나잖아요. 올해는 자연재해가 없을지 걱정이에요. 그럼 이런 대비가 좀 철저히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보다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수원이나 킨수 같은 경우는 네. 일방적이고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 정보만 공개하잖아요. 우리가 요구해도 웬만하면 공개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네. 민간합동조사단 구성해서 제대로 좀 검증하고 객관적인 조사나 검증 후에 사실 울산 시민들의 안전이랑 직결된 네. 문제니까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재가동해도 된다라는 동의권 획득하고 그 동의권 제대로 발동해서 시민들이 좀 안전한 상태에서 가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발전산업은 국가사무라서 현행법상 지방정부 권한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런 현실은 있지만 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울산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단결해서 네. 관련 법령 다 재개정하고 후속 대책 만들어야 그래요.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막연한 두려움은 있었는데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는데 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신고리 4호기 화재는 하나의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1978년 대한민국의 핵발전소가 시작돼서부터 지금까지 핵발전소 사고는 확인된 것만 768번이나 돼요. 그중에 화재 그렇게 사고는 많아요. 18번이었고요. 저는 계속해서 핵발전소에 사고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텐데 네. 이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민간합동 조사기구 구성하고 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와 정책 실행이 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좀 있어야 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양희 위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헤이지의 해픈 우연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황춘식, 구성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